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이번 시간에는 2단원 퇴적구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퇴적구조 하면 사측리, 점이측리, 연흔, 건열이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 다 외우고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얘를 외우려면 이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측리부터 볼까요? 사측리는 이렇게 사진으로도 잘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게 4함층인데 주로 이렇게 비금질 무늬가 보이죠? 이렇게 무늬로도, 그러니까 모식도로도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무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형성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층리는 얕은 물가나 모래사막에서 잘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고라고 부르는 모래 언덕이 있거든요. 자, 얕은 물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럼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사고에 부딪히겠죠. 그럼 모래 알갱이로 이루어진 이 모래 알갱이들이 물의 흐름을 타고서 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슉슉슉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물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사고는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쵸?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다른 애들이 와서 쌓이고 얘가 멈추고 그 위에가 침식돼서 날아가고 이만큼이 날아가고 나면 밑에 무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생긴 무늬가 돌멩이에 남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형성되는 게 사층입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얕은 물가였다면 물이 항상 이쪽 방향으로 흘렀구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렀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층리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나요?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구나,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있다면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조를 보면, 자, 원래 이렇게 해서 위에가 두껍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얇아지는 구조를 보였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가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역전됐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보러 갑시다. 두 번째 점이층리입니다. 점이층리는 아래쪽에 좀 두꺼운 돌멩이나 자갈 같은 것들이 있고, 위로 갈수록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더 위로 가면 더 작아지는 이런 거죠. 모식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점이층리는 깊은 물가에서 만들어집니다. 주로 대륙 사면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얕은 물가, 한 수심 200m 정도 이내의 얕은 물가를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붕에서 쭉 넘어가는 곳이 우리 대륙 사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심해저 평원, 깊고 3,000m, 4,000m까지 되는 바다에 들어가는데, 자, 대홍수가 일어나서 거기서 모래, 자갈, 진흙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 밑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흙탕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흙탕물을 저탕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탕류가 이렇게 쏟아지면 모래, 자갈, 진흙이 다 섞여 있었잖아요. 원래 이게 강물에서 잔잔하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갈이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고, 그 다음에 진흙이 쌓이잖아요. 해안가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데, 얘네들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되면요, 우리 누가 먼저 바닥에 가라앉을까요? 모래, 자갈, 모래, 진흙 이렇게 있으면 누가 먼저 가라앉을까요? 큰 놈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더 빨리 가라앉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실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울 때는 질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그건 공기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물의 저항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무거운 게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가벼운 거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동시에 떨어졌을 때는 밑에가 큰 놈이, 그 위에는 좀 더 작은 놈이, 그 위에는 더 작은 놈이, 이렇게 해서 점이층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륙 사면에서는 아래 쌓일 때 대륙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분류돼서 쌓이는 게 점이층리입니다. 점이층리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홍수 같은 게 있어서 자갈, 모래, 진흙같이 크기가 다른 애들이 한 번에 깊은 물가로 쏟아져 들어왔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네, 점이층리 형성 과정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연은입니다. 연은은 위에서 내려다본 돌멩이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겁니다.
모식도로 보면 이렇게 뾰족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 이런 구조 해안가에 가면 잘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해안가에 가면 물이 찰랑찰랑 치고 있으면 밑에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요, 위에 물이 찰랑 거리고 있으면 이 흐름을 따서 밑에 있는 모래나 진흙도 찰랑 아이고 여기 맞아야 되는데, 네, 찰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그립시다. 네, 찰랑 하면서 밑에 있는 진흙이나 모래들도 이 모양을 갖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우리가 연흔이라고 하는 거죠. 즉 물결에 이 물결 무늬가 지표면까지 해저 바닥까지 도달하려면 얕아야겠죠. 그래서 연흔도 얕은 물가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건열을 볼까요? 표면을 봤더니 뭔가 이렇게 쭉쭉쭉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 건열 모식도를 보면 뭔가 뾰족한 게 아래층을 뚫고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네, 매우 건조한 환경입니다. 가뭄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얕은 물가의 밑에 주로 쉐일 같은 녀석입니다. 쉐일 같은 층이 있었으면 이 물이 다 증발해서 날아가고 나면 얘가 지표면에 이렇게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 진흙은 쉐일 같은 진흙은 건조해지고 나면 쫙쫙 갈라지나요? 점토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 쫙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들어간 구조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가뭄이 끝나고 새로 물이 쌓이고 그 다른 모래나 자갈이나 진흙 같은 것들이 이 위에 쌓여서 새로운 퇴적층이 형성되면 이 안에 뚫린 구간을 걔네들에게 채워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뚫고 들어간 구조가 나오는 게 건열입니다. 즉 건열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기 가뭄이 있었구나. 엄청 건조한 환경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형성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 퇴적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형성 원리에 대한 실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퇴적 구조 그림을 주고서 해석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죠. 네, 퇴적 구조 형성 과정 이해되셨나요?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